사이즈가 그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패딩 입은 사람은 한국 사람 빼곤 못 봐요. 노스페이스의 슈프림의 가죽에 가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디자인. 무덤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요. 아, 입고 들어가는 네. 거야?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킨 거고 오늘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면 돼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백 팀장님부터. 저는 남성 잡지에서 오랫동안 패션 에디터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패션 브랜드 파인드 카프에서 네, 비주얼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비주얼 디렉터. 백 팀장님, 네, 백 팀장님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자, 부 작가님. 네,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뉴욕 매거진에서 패션 칼럼에 패션 사진을 연재하다가 패션 사진을 주로 찍고 있는 구영준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물어보지 아무도? 너무 유명하셔서 너무 이미 알고 유명해서 있지만.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요? 짧게 한마디로 기자입니다. 네. 오, 있어 보인다. 네, 지금 시사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두 분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도 패션을 정말 사랑하니까 패션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패션의 앞 얘기, 뒷 얘기들을 하기로 한 프로그램이니까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좋죠. 춥죠? 네. 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지니까 평소에 옷장에 넣어놨다가 안 입는 옷들을 꺼내 입게 되잖아요. 추울 때 가장 먼저 꺼내놓는 옷의 종류는 뭐예요? 그게 바로 헤비 아우터 그리고 특히 패딩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헤비 아우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 옛날에 안 추웠을까? 옛날엔 더 추웠을 것 같아요. 신발도 얇았을 거고. 대신 지구 환경이 좀 더 깨끗했을 때니까 좀 정상 온도에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실 두 분에 비하면 약간 조상에 가까운 나이잖아요. 조상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추웠다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네. 헤비 아우터를 입었다. 헤비 아우터를 입었다 이런 거죠. 우리 한복 전통 옷에도 겉옷이 있죠. 두루마기 같은 것들. 그걸 보면요. 그 안에 동물 털 같은 걸 넣어서 보온력을 강화시키고 팔 길이도 길게 만들어서 보온력도 강화시키고 오버사이즈가 그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소매도 이렇게 길게 크게 두루마기 스타일로. 우리 한복은 원래 기본적으로 오버사이즈죠. 네. 맞네. 네, 맞아요. 네. 저도 근데 찾아본 게 있는데 그 패딩을 처음 만든 분이 그 에디 바워라고 1936년? 지금으로 거의 한 90년,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아, 그럼 패딩이 1936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낚시를 하다가 추워가지고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사실 더워서 열이 나니까 그렇게 헤비 아우터를 입을 생각은 안 했는데 낚시는 뭐예요? 추운 환경 속에서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냥 싸움이잖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가 낚시할 때 따뜻하게 입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36년에 만들었던 패딩은요, 저 사진 좀 봤는데요. 지금 패딩과 많이 달라요. 에디바우가 만들어낸 건 개념이에요. 그 보통 우리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털옷이나 가죽옷을 통해서 보온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에디바우어는 일반적인 천이 있는데 그 사이에 충전재를 넣으면 되겠다라는 개념은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박음질 같은 게 약하면 터지는 거죠. 아니면 가 내려오겠죠. 밑으로 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히 보완되게 된 건 거의 20세기 후반이나 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패딩을 입는 건 기술의 발달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소재를,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느냐, 그리고 소재를 활용해서 옷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옷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느냐, 나중에는 얼마나 맵시 있게 만들 수 있었느냐.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좋은 패딩 입고 오셨던데. 따뜻하긴 따뜻하고 이 패딩 자랑 좀 해주세요. 패딩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패딩이랄까요? 마음까지? 네. 비싼 건가 보다.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저쪽 북쪽 얼굴. 근데 여기 슈프림까지? 이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은가요? 노스페이스의 슈프림의 가죽에 리세일 하면 사겠다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연예인 형님들이 팔으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죠? 네. 한 몇 배 정도 준다 그래요? 그럼 리셀하면?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700? 네. 요 정도 주시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아, 그 가격표가 아니군요. 콜라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예요? 뭐 패딩은? 저는 폴로 랄프로렌과 팔라스 패딩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소재가 코듀로이였어요. 캐주얼하긴 한데 클래식한 그런 브랜드와 스트릿 문화를 이제 요즘 선도하고 있는
그런 팔라스가 함께 만난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고. 부작가님은 어때요? 어떤 콜라보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콜라보요. 마르지엘라랑 그 왜 H&M이랑 콜라보했을 때 그 이불처럼 나온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패딩? 그 나름 패딩이잖아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수주가 그거를 입고 스트릿 막 걸어 다닐 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그 정도 모델만 안 그럼 정말 이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불 그 예전에 그 틸다 스윈튼이 그 그쵸, 화보 찍을 찍은 때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롱패딩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딱 하나씩만 짚는다면 뭘까요? 추위에 가장 베스트였던 제품이고 그래서 브랜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롱패딩을 내놨고 선택이 짧은 패딩보다 일단은 롱패딩이 트렌드였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롱패딩은 저는 해외에선 정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아예 패션이 그때 롱패딩 입은 사람은 한국 사람 빼곤 못 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 시즌에는 여기 제가 촬영에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쇼패딩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그것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롱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준 거죠. 이렇게 해외 스트릿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켄달 제너 작년 겨울에 찍힌 스트릿 사진 제가 찍지는 못했어요. 워낙 슈퍼 초셀럽이라 만날 수가 없는데 찍힌 사진을 봤는데 그 노스페이스 1996년에 나온 그 모델을 입었더라고요. 눕시 1956. 눕시인데 물론 피지컬이 좋아서 잘 어울리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스타일링 자체가 색깔도 갈색 톤 나는 그걸 입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뭐 입었어요? 그냥 검은색 진에 닥터 마틴 신고 프라다 백 여기 조그만 거 힙하다. 네, 제일 힙하죠. 거기 선글라스 하나 얇은 거 하나 딱 끼고 뭐 농구 NBA를 보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걸 보고 아 쇼패딩이 참 이제 유행이고 그렇게 입는 게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쇼패딩의 유행도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점점 패딩이 패션으로 들어오잖아요. 롱패딩은요. 아우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안에 있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스타일링을 가려요. 감추죠. 말씀하신 대로 안에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패션 피플들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패션위크 때 패딩 입고 오는 셀러브리티나 패션 관계자들이 어떻게 입고 오냐면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이걸 벗었는데 약간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여며가지고 소리예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쪽을 이렇게 이만큼 깐다. 안에는 그냥 정말 이렇게 슬리브리스를 입는다거나 패션 관계자들은 벨트를 위에 매더라고요. 벨트를 하는 거죠. FW 가면 추운데 거기서 아우터를 입고 그 좁은 구해 비좁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곳에서 굴하지 않고 되게 화려한 패딩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유르겐 텔러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럼 뭐 매거진에서도 많이 찍고 생로랑 셀린, 마크 제이콥스 광고로도 너무 유명한 유르겐 텔러는 제가 볼 때마다 되게 그런 원색적인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사진 다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팔라스의 형광주황색 그 패딩이 있어요. 꼬질꼬질해요. 이 소매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그거가 이제 거의 숨이 죽을 정도로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제 하도 많이 입어서 아마 팔라스 룩북을 찍고 하나 얻으신 것 같아. 그러고 그분 그냥 쇼장 올 때 배드민턴 채 들고 온 적도 봤어요. 저는. 배드민턴 채요? 배드민턴 채 2개 케이스에 든 거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들어오시고 정말 멋지다. 그러고 카메라 하나 딱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항상 맨 앞에 앉으시잖아요. 아우 맨 앞이 뭐예요? 막 뒤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사실 요즘 패딩도 얘기 많이 하지만 프리스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프리스. 어때요? 프리스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최애 아이템인데. 그렇구나. 네네네. 아 그래요? 최애. 너무 따뜻하고 질감이 좋잖아요. 소재 그 부들부들하니까. 양털 같은 느낌? 뭐 근데 그게 실제 동물의 그런 털이 아닌 재생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좀 제가 해외 패션위크를 못 가다가 캠핑이나 이런 차박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플리스를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캠핑에도 좋게 예를 들면 앞쪽에 이런 조금 뭐 사이드 포켓 같은 것도 있고 다 포켓마다 지퍼도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리스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인기 있게 된 것 같고 패션씬에서 데디코어, 어글리 패션이 또 유행하면서 그게 더 플리스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많은 브랜드에서 등산복, 아저씨룩 이런 데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바지 위에 그런 되게 오버사이즈의 그런 플리스를 입으면 웃겨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패션으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승화시키고 그러게요. 그 스트릿 패션 해외에서 봤을 때 해외 셀럽들이나 뭐 런웨이에서 만난 사람들도 플리스 많이 입어요? 해외에서도 플리스를 입긴 입는데
제가 재밌게 본 스트릿 사진 중에 바지 안에다 넣어서 입더라고요, 플리스를.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플리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왜 라인이 저렇게 예쁘지? 밑에도 핏한 바지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플리스를 아우터 개념으로 입은 게 아니라 이너 개념으로 입은 거죠. 이너 개념으로 입었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막 플리스도 집업이 이제 다 열리는 게 있고 하프 집업이 있는데 하프 집업을 안에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플리스로 플리스끼리 또 레이어링을 하는 스트릿 패션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따뜻하겠다. 네, 엄청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리고 꼭 플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집업이고 같은 디자인이 아니고 플리스 소재에 다른 자켓류의 디자인이 가미된, 예를 들면 코트 같은데 플리스, 이 변형된 디자인의 플리스를 많이 입더라고요. 찾다가 제가 리버서블인데 보통은 후리스고 뒤집으면 그냥 약간 윈드 브레이커 이런 소재만 주로 많이 봐왔었는데 뒤집으면 패딩, 그 LMC라는 브랜드에서 그거를 만들었더라고요. 플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터만은 아니네요. 네네. 프리처 티셔츠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럼요. 프리처 이너로도 있을 수 있겠고, 프리처 팬츠도 있다던데. 아, 너무 좋아요, 저. 따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플리스 속옷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따뜻하겠다. 자, 패션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되는 거 없죠. 다 되죠. 신사에서 만들겠네. 하하. 자,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모델은 제가 해서 딱 입고. 아우터의 주인공이 예전에는 코트였죠. 무조건 코트였는데 얼죽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코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떡볶이 코트도 왜 한 번쯤 입어보시지 않으세요? 좀 어떤 종류의 코트를 가장 좋아해요? 롱한 기장에 피코트를 입은 어떤 사진을 보고 좋아하게 됐는데 상당한